SBS 뉴스입니다. 7개월 만에 재개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통해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장에 나왔다며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에 연말까지 기회를 주겠다면서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언급은 회담의 내용과 정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스웨덴 측이 제시한 이준의 추가 회담 제안을 수용했다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향후 북미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를 기대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신랄 같은 희망을 품었던 북미 실무 협상의 결렬에 유감을 표명했고 정의당은 북미 간 대화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까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50일 앞두고 브리핑을 통해 이미 한 아세안 FTA가 체결돼 있지만 추가적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가 스마트시티 분야를 비롯한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일가족 등 주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산사태 복구 작업과 원인 조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산사태로 주택 한 채와 식당 가건물 한 채가 붕괴됐고 인근 공장 20여 곳에 유실된 토사가 덮쳐 가동을 멈췄고 현재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액만 120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시 등 당국은 통행로를 확보하고 사고 장소 근처 공장 내외부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토사가 워낙 많고 점성이 큰 석탄재 성분이 섞여 있어 복구 작업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구와 함께 산사태 원인 분석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새 제도 시행 이전에 공적 전세 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됩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새로운 전세보증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시행 요건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철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줄면서 일본에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여름 휴가철 7월에서 8월 한일 여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국 관광교류 위축에 따른 일본의 생산 유발 감소액이 3,53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생산 유발 감소액 399억 원의 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충남은 새벽부터,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6도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